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8일 건국기념일을 정확하게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정오를 넘어서 12시 30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좀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난 70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첫째,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사 2000년의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 조선, 일제 피지배,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국민들이 선택한, 국민들이 참여한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이게 국민국가라고 그래요. 네이션 스테이트. 왕조하고 다르죠.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하고 다르죠. 북한은 왕조보다 더 악질적인 1인 우상 숭배 사교 집단이니까 민족사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국가 건설입니다. 그 국민국가 건설의 토대가 된 것은 민족입니다. 한민족이라는 이 집단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기 전에는 민족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신라가 같은 동족인 고구려, 백제를 배신했다 하는 말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때는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신라도 당과 손을 잡았고 백제, 고구려도 일본과 손을 잡으려고 했고 백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백제를 친일파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민족이란 개념은 한 1000년 동안 같이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생겨난 의식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걸 가지고 민족 배신이라고 욕하는 것은 세종대왕에게 왜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냐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자, 이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발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요약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빠르니까 그렇게 단순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화할 때는 좀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 함정은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보충할 일이고 저는 기자로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4단계를 거쳤습니다.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그리고 근대화를 해서 부국 강병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고 그 바탕에서 민주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에 성공을 했습니다. 4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어요. 다른 나라가 수백 년 걸리는 과정을 우리는 70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너무 빨리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간 단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놓쳤으면 우리는 인류국가로 가는 막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남은 것은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까지, 북한 동포들까지 자유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인류국가로 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발전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성공 조건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겁니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일할 맛이 생기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돌아오는 게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정부가 막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과는 안 되죠. 북한은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벌거나 출세하거나 하는 것을 다 당해서 검열하고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한미동맹 덕분에 미국의 기술, 미국의 가치관,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냉전시대 때는 미국의 뒷받침 하에서 미국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다 한국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넓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 뒤에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에 대해서는, 노무현,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실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머리 좋고 강건하고 투지가 있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 위대한 지도자들이 격려를 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4대 성공 조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위대한 지도자, 성실한 국민.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4대 성공 조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하고, 그리하여 공짜를 싫어하던 국민을 공짜 좋아하는 국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 성공 조건이 아니라 4대 실패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만든 우리의 문명과 제도와 국가의 부와 군사력이 또한 대단합니다. 이 문명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4로 지금 나갑니다. 이런 지난 70년 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4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발견이죠. 우리 민족사회에 있었던 것인데, 조선조가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펴가지고 우리 강건하던 국민, 역동적인 국민을 아주 말려버리는 그 과정에서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우리가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성에 맞는 정치제도를 가지니까 활달한 국민들이 바로 옛날에 잊었던 훌륭한 정신 4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첫째, 해양정신입니다. 조선조는 쇄국정책을 펴니까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면서도 내륙처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해졌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은 원래 저 북방 기만민족 출신입니다. 활달하죠. 그 기상이 신라 고분에 가면 알 수 있고, 저 고구려 벽화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 달리던 그 기상, 말을 달리면서 활은 뒤를 몸을 돌려서 뒤로 쏘는 이런 묘기를 벌리던 그 기만민족이 조선조 말에 가면은 어떻게 됐냐? 양반들은 말도 제대로 못 타가지고 말 타고 가는데 종이 따라오면서 엉덩이를 받쳐주어야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나약한 문약한 양반으로 전락을 하니까 식민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에 첫째, 해양정신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해양정신. 해양정신은 해외로 나가는 정신, 수출, 그리고 해운, 해군, 무엇보다도 자유, 개방, 실용, 과학, 이게 다 해양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찾았습니다. 당대에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이 나와서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지금 매출액으로 세계 12위, 작년에 수익을 많이 올린 회사로는 세계 4등이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상무정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군대를 존중하고, 군대가 민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역사에서 다시 당당한 역사 창조의 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6.25를 거치면서 강한 군대가 만들어졌고,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군대를 키운 덕분입니다.
그리고 자주정신, 사대주의가 600년 동안 지배하던 이 나라에서 이제는 자주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주국방까지는 가지 못했죠.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을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너희 문명 건설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낸 고귀한 정신입니다. 이 가치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 그리고 우리가 인류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자유통일을 한 다음에 인류국가로 가야 합니다. 인류국가가 된 나라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 과거에 인류국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류국가를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번 인류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즉 7세기 말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그 뒤 한 250년 동안 신라가 세계의 인류국가였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모범적인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국제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꽃피운 고대 문화가 지금 박물관에 가장 많은 유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반도가 강하고 통일되니까 주변국들이 간섭을 못해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다 평화를 누리면서 200년 이상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이게 인류국가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인류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국가를 만들 DNA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듯이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면 인류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국가의 일반적 조건은 이렇습니다. 역사가 깊어야 합니다.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이 둘 다 우리 괜찮습니다. 국민성, 저는 여러 가지 뭐 잘 속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성 또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인류국가로 가는 4대 조건, 우리가 발견한 4대 정신, 해양정신, 기업가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 그리고 4대 성공 조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동맹, 위대한 지도자, 성실한 국민과 반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민족사, 세계사의 진행 방향은 자유의 확대입니다. 평등의 확대입니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한 실용적 정책을 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은 과학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하고 국민 주권론도 무시하고 노동자 중심의 계급의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결여되고 우리는 지금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야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인데 공산당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면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기와 함께 2대 황금기입니다. 이 2대 황금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승리의 조건, 성공의 조건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걸 붙들고 가면은 결국은 자유통일 인류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 조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한미동맹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안 속는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